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한 주간의 SK바이오팜 주린이 분들과 함께 기업적인 내용 그리고 기술적으로 주가의 위치를 둘째 주 12월 둘째 주의 투자의 점검을 면밀하게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 2731포인트를 마크하고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를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들의 과거와는 다르게 실적 부분에서 성장성의 점수를 충분히 주기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주식을 연구하면서 대단히 기분이 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들이 상당히 많았죠. KB국민은행 등 성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 박스권에서 지수가 움직일 수밖에요. 그러나 앞으로 2021년 이후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글로벌에서의 한국의 시장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좀 더 코스피 200 종목들의 성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지수는 지속 성장할 수가 있다. 앞으로 3000포인트를 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서 오르락내리락은 지속 나오겠지만 고점은 갱신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요. SK바이오팜 역시 성장성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4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SK바이오팜은 13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도 되고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12월 10일 날 12월물 선물옵션 만기 전에는 지수 등락이 나올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포지션을 잘 관찰하셔야겠고요. 그리고 12월 10일 12월물 선물옵션 만기로 인해서 지수가 급등락이 심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021년 1월 2일 6개월 보유예수인 49,000원의 공모가 이 물량의 향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3월 개월의 기관 의무 보유가 170만 주입니다. 2.1%에 해당하는 것이 이때 10월 초에 보유예수가 풀리면서 10%의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6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6.2% 그리고 490만 주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최근 기관의 행태로 봐서는 좋게 이 물량이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490만 주가 상장이 보유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은 1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팜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24% 330만 주요. 물론 SK바이오팜에 있어서 외국인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는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0%까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사고 팔고 하면서 외국인의 보유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예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외국인 지분이 20.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12% 67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은 4.24 330만 주. 이거보다는 좀 더 높게 외국인이 지분 보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 여기서 보게 되면 500만 주의 기관 투자가들의 6.2%가 보유예수가 풀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 물량을 확인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적에 매수를 하는데, 이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의 가격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또 투자 포인트를 좀 더 들여다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상반기에 코스피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1월 27일 판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의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SK 주가는 좀 더 높게 어느 정도 형성될 것이기에 또 역시 저가 매수인 수급에 좀 더 들어오는 상황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내년에는 또 보일 것이다. 다만 기관 보호 예수 물량 때문에 좀 찜찜한 구석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호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이 중추신경계 치료제의 미국 진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영업망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미국 시장 안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조정호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의 말을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12월 6일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4,427억 원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에 출시한 치료제가 시장에 안착해 본격적으로 매출을 낼 때까지 버틸 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우 사장은 대단히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20몇 년간에 걸친 신약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SK바이오팜 자기자본 규모는 올해 코로나19 진단키트 해외 수출로 연매출 1조 원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즌에 3분기 기준 보유 자기자본 4,616억 원에 버금가는 현재 수준에 있다. 여기에 지주회사인 SK가 보유한 SK바이오팜의 지분이 75%나 되기 때문에 향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모집에도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위협받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크지 않다. SK바이오팜은 신약 연구 개발에 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엔 1223억 원, 2019년엔 1772억 원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으며 올해 2020년 3분기까지 이미 775억 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환자의 부분 팔짝 치료제로 올해 5월 출시한 세노바메이트 미국명은 엑스코프리, 적응증을 1차성 전신발작으로 확대하는 미국 임상 3상을 이미 18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뇌전증 환자의 52%는 부분 발작, 43%가 전신 발작을 겪고 있어서 적응증을 확대한다라면 미국 뇌전증 환자 대부분을 치료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정호 대표는 올해 6월 SK바이오팜 IP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23년에서 24년 정도에는 엑스코프리가 전신 발작에 관해서 FDA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고, 조정호 대표는 2019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에서 SK바이오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물음에 2년마다 신약 하나씩은 내겠다라고 말해서 신약 개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정우 대표가 이처럼 엑스코프리를 포함한 뇌전증 치료제의 미국 진출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현재 SK바이오팜은 미국에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법인 SK라이프사이언스를 설립한 뒤에 현지 영업인력을 모집해서 직접 엑스코프리를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웹세미나, 온라인 캠페인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활동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코프리가 미국 전체 사보험사의 80% 이상의 보험급여 목록으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고, 엑스코프리의 저방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공보험과 사보험 시장의 비율은 4대6. 사보험 시장 규모가 더 큽니다. 60%에 해당되니까. 공보험도 사보험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실제 사보험사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사보험사의 급여 목록으로 지정되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는 해당 약물이 우선적으로 투약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은 아직 영업이익은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2018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1억 원, 영업손실은 1391억 원. 2019년대는 유럽의 제약사 아벨 테라퓨틱스의 세로바메이티의 유럽 내 판권을 기술 수출하는 데 힘입어서 매출은 1239억 원, 그러나 영업손실 역시 793억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39억 원, 지난 5월에 시판을 허용했기 때문에 3분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지 않았죠. 최소 신약을 출시 1년, 2년 정도를 지나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으로, 즉 성장성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저는 결론입니다. 3분기까지는 영업손실이 630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돼 영업손실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최소한 신약이 출시됐으니까 내년 여름 이후 정도는 어느 정도 기다려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 시간까지는 저점마다 공략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은 싸게 사야 되니까 이러한 보유예수 물량이 492만 3천 주, 6.2%의 보유예수가 풀리는 상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은 4.24%이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보유예수만 풀리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보조지표, 모멘텀 지표로서도 바닥권의 과매도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17만 5천 원 정도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현재 한 2주 정도는 그렇지만 내년 초에 보유예수 역시 그 부분 때문에 이곳에서 좋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분기에 보게 되면 이때였었죠. 16만원 정도에서 바로 10%의 하락을 보인 부분이 바로 기관 투자 물량의 보유예수 풀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오늘이 12월 6일이라고 한다면 한 달 정도만 좀 더 관망을 하고, 만약 그 전에 조금 16만원 초반이라고 한다면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그러나 12월 달에 16만원까지는 오지 않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면서 예의주시하게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 동향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으니까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주에는 블록딜, 즉 MSCI 편입으로 리밸런싱에 의해서 대량 거래가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래서 주봉상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번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되면은 이번 주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12월 남은 기간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러면 12월 27일부터 8일 정도까지 당해년도의 장을 마감하고 새해 들어서의 기관보호 물량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 물론 주식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17만원 여기 때 조금은 들어가 보고 주가가 밀리게 되면 거기 상황을 보고 좀 더 들어가는 방향도 옳지 않나. 그러나 기보유자분들이 대다수이죠.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곳에서 추가 매집을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김에 한 달 정도 더 지켜보고 장 상황을 보면서 진입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지분은 현재 4%대 지속적으로 더 지분을 늘릴 거라고 하는 것은 하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같이 성장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좀 더 손이 근질거리셔도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의견을 내보고요. 한 주 동안 어쨌건 수고 많으셨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방역에 더욱 철저하시고 남은 일요일 후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